68세, 통장 잔고는 0원, 아들 전화번호는 차단당했고 오늘 밤 잘 곳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18세입니다. 지금 이 말을 녹음하고 있는 곳은 제 딸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독서실 구석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으니까 그때까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월세 1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뉴스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금은요. 어제는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잤습니다. 그저께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영무원한테 쫓겨났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2001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사실 저도 정확히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0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결말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5명 거느리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습니다. 아내 김순희와 아들 박민수,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아빠, 나 중학교 가면 학원 보내줄 거. 그럼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켜줄.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요즘 애들은 다 한다면서 아내가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만 뒤처지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인쇄소 수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1만 원. 민수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좋은 대학만 가면 다 갚을 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인쇄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큰 회사들도 줄줄이 망하는 판에 작은 인쇄소 주문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한 명씩 내보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한두 달만 버티며. 거짓말이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 인쇄소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7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해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4년제 사립대학교였습니다. 아, 나 붙었어. 민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녀석만큼은 꿈을 포기하게 하면 안.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400만 원, 4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생활비, 책값, 교재비까지. 저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무서웠으니까요. 그냥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빚이 어느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며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달에 2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거기서 차량 유지비 빼고 유류비 빼고 나면 180만 원 정도 손에 쥐었습니다. 아내 병원비 150만 원, 생활비 10만 원, 민수 용돈은 못 보냈습니다. 아빠, 나 이번 달 용돈 미안하다. 민수야, 이번 달은 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취업이 안 됐습니다. 한 군, 두 군, 10군데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나 대학원 가려고. 대학원? 민수야, 그거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어떡해요? 나 완전히 나고자 되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대학원에 갔습니다. 또 2년, 또 등록금, 제 빚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은. 2016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 착한 애예요. 알아. 당신 걱정 말고. 아내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장례식 조문객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친척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민수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자친구 있어. 그 좋은 소식이구나. 결혼하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니? 결혼은 좀. 아빠, 형편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상관이 있지, 민수야. 아빠가 지금 빚이 그거 제 잘못이에요. 제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아빠가 오시면 제 입장이 좀. 전화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민수야, 그래도 제발요.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2018년 저는 택시 운전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에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세만 원 내고 나면 12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4천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1,500. 점심은 굶었습니다. 저녁은 컵라면 1,000원. 그렇게 알았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였겠죠? 민수 아버지인데요. 아, 네.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빠. 민수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혹시 조금만. 아빠, 저도 애기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리고 제 월급으로 어떻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한 달에 20만 원만. 아빠, 제발 제 인생 좀 그만 망치세요. 또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수가 편하겠지. 한강으로 갔습니다.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이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냥 놔줘요. 안 돼요, 아저씨. 결국 저는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려고 하셨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서요. 쓸모없긴요. 아저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 내 아들도 날 필요 없대요. 청년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다가 명함을 하나 꺼내줬습니다. 여기 전화해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노숙인 지원센터 명함이었습니다. 지원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갈 곳이 있어서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 쉼터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게. 쉼터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침대가 2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쉼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80살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다들 잘 살아. 근데 날 안 찾더라고. 전화해도 안 봐. 반대쪽 침대 아저씨는 50대였습니다. 나는 사업 망해서 왔어. 아내가 애들 데리고 가버렸지. 나도 빚쟁이들 피해서. 다들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쉼터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낮에는 구청 일용직 일을 나갔습니다. 하루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청소, 낙엽 쓸기, 제초 작업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다시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 허리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의료급여로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 부담금 10만 원은 나옵니다. 30만 원. 제게는 거금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지난달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월세 밀린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벌써 2달째예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제발요. 제발 조금만.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도 며느리였습니다. 민수 좀 바꿔주세요. 아버님, 민수 지금 안 계세요. 언제 오는데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민수가 아버님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민수 회사 일도 힘들고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끊겼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퇴거 명령입니다. 짐 싸서 나가셔야 해요. 조금만요. 제발 조금만. 아저씨,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민수 어릴 때 사진 몇 장.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쯤 영무원이 깨웠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도 여기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밖은 추웠습니다. 11월 초순이었으니까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스르문의 씨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눈을 뜨니 경찰이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게. 여기 있습니다. 주소가 관악구로 돼 있는데 집이 어디세요? 집이 없습니다. 노숙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쉼터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쉼터는 꽉 찼어요. 대기자가 2명이래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텐데요. 경찰도 딱히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거리를 걷다 보면 보입니다. 공원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들, 지하철역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투명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헛눈을 피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삼각김밥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고맙구나.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없으세요?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날 싫어해. 글쎄, 내가 못난 아빠라서 그런가 봐.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못났어요. 엄마랑 맨날 싸우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근데 그래도 아빠예요. 그래서 저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빠 도와줄 거예요. 아이가 씩씩하게 웃으며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저랬는데. 며칠 후 복지관에서 급식을 받으러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언제부터 이렇게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작이시네. 나는 벌써 5년째야. 5년이요? 처음에는 힘들지. 근데 적응되더라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가 몇 개 없는 입으로. 가족은 안 계세요? 딸이 둘 있어. 근데 안 찾아와. 창피하다나 뭐라나.
그렇군요. 아저씨도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연락해 안 받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식이 있어. 근데 다들 버림받았지. 그날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슬프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났습니다. 복지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폐렴 같은데요. 병원 가셔야 해요. 돈이 없는데요. 응급실 가시면 우선 치료는 해줍니다. 나중에 의료급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요? 네. 않으세요. 돈이 없는데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사 맞고 가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입원은 그때 결정하시고요. 병원에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담담했습니다. 화도 안 났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많이 아파. 병원에서 입원하래. 근데 돈이 없어서.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야. 아빠, 진짜 힘들어요. 왜 자꾸 제 인생의 짐이 되려고 하세요? 네, 짐이요. 아빠는 제게 짐이에요. 민수야, 아빠가 너 키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태어나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알아서 낳아놓고, 알아서 학교 보내놓고, 알아서 빚지고,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힘들어요, 아빠. 저도 회사 다니기 힘들고, 애기 키우기 힘들고, 와이프랑 싸우고, 그런데 아빠가 자꾸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아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그만 전화하세요. 민수야.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공원에는 비둘기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 말이 맞아. 저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짐이라는 거, 제가 민수의 인생을 망쳤다는 거,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거. 그날 밤 저는 또 한강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강물이 흑흑 흘러갔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못나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그냥, 설마. 민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빠,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민수야, 오지 마. 제발. 30분 후 민수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너무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제 품에서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아니에요.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수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아줬습니다. 입원비는 제가 낼게요. 민수야, 너도 힘든.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민수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며느리 미영이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민수한테 아버님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야,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제 부모님한테만 잘하고 아버님은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도 울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민수야, 그거 아빠.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것도 다 아빠 덕분이에요. 민수야, 저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제 아들한테 나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제가 좋은 아들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미안해, 방이 좀 작죠? 아니야, 충분해. 정말 충분해. 저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손자 준호를 처음 봤습니다. 3살 배기 꼬마였습니다. 준호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할아버.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랑 놀아줘.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놀아줄게. 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민수네 집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민수 출근 준비하느라 소란스럽고 준호는 시끄럽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이 차려준 밥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고맙다, 며느리. 준호가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 우리 준호도 많이 먹어. 이런 게 가족이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빚 좀 알아봤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아빠, 벌써 시효 지난 거 많아요. 그리고 남은 것도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민수야, 그건 너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네 집에서 산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 씨, 경비 일자리가 하나 나왔는데요. 해보시게. 경비요? 네.
경비실이에요. 낮 근무고 월급은 200만 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허리 괜찮으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일자리가 생겼어.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아파트 경비. 아빠, 괜찮으시게? 허리는요,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아빠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 우리 아들 경비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도 더운 날도 경비실에 앉아 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받고 저녁에 수고하세요. 인사받는 게 좋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돈을 벌다니. 민수한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빠, 생활비야. 아빠가 얹혀 사는데 이 정도는 내야지. 아빠 돈은 하세요. 됐어. 아빠는 많이 필요 없어. 준호 장난감이나 사줘. 민수가 또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소풍 갈까요? 소풍? 준호랑 같이요. 날씨도 좋은데.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뛰어다녔습니다. 하버, 같이 와. 그래. 저는 준호를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행복하게. 민수와 미영이 뒤에서 걸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렇게 느껴. 예전보다 훨씬 졌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영이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우와, 준호가 김밥을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만든 김밥 아주 맛있네. 미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엄마 기일이죠. 같이 가요. 산소에. 민수야,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죠. 저희가 이제 잘 지낸다고, 아빠 모시고 잘 살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갔습니다. 아내 묘 앞에 섰습니다. 민수도 왔어. 민수가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박민수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빠 잘 모실게요. 준호도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준호예요? 저는 아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됐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괜찮아.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는 낯익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봤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아저씨. 할머니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는요? 나는 여기 아파트에 사는 딸네 집에 잠깐 왔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저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아들이랑 화해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 할머니는요? 딸분이랑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그래도 가끔 이렇게 부르기는 해. 손주들 봐달라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 뭐 나도 조금씩 나아지겠지. 할머니가 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강에서 뛰어내렸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민수와의 화해도 준호와의 시간도 이 작은 행복도 다 없었을 겁니다. 어느 주말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옛날에 아빠가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있어요? 해주고 싶었던 거? 돈 때문에 못 해준 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랑 여행 가고 싶었어. 제주도든 강원도든 그냥 둘이서 여행.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해도 행복했을 것 같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에 가요. 여행, 제주도 갈까요? 아니면 강원도? 민수야, 그거 준호도 데리고 가요. 3대가 어때요? 저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삶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에서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노숙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박영수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될 거예요. 복지관 강당에 섰습니다. 청중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들 제 또래이거나 더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와의 화해, 새로 시작한 이 손주와의 시간,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아드님이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럼 저도 죽을 뻔해야 제 자식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저도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 급식 배식을 도왔습니다. 줄을 서 계신 분들을 보며 예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고만 힘내세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복지관에서 봉사하세요? 아빠도 도움받았으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희망이요? 아빠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자식과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들아,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5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나 유치원 다녀. 그래, 우리 준호 벌써 유치원생이. 나 유치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대단한. 민수의 회사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아빠, 제가 과장 됐어요. 정말.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빠가 계셔서요. 아빠가 준호 봐주시고 집에 계셔 주시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거요. 이게 뭐야? 아빠 옛날 사진들이요. 제가 정리해봤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민수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이것 봐. 민수야, 이때 너 정말 귀여웠다. 부끄러워. 민수도 웃으며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이 사진 기억나요? 민수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민수를 업고 산에 오른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북한산 갔을 때잖아. 제가 힘들다고 칭얼거렸죠. 그래, 그래서 아빠가 업고 올라갔지. 아빠, 그때 아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너 없고 산 오르는 게 행복했어. 민수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괜찮아, 민수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민수가 미영이와 함께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빠,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준호 동생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네, 톡이지만요. 저는 민수와 미영이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 아빠, 이번에도 아빠가 도와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몇 달 후 며느리가 출산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아빠, 손녀예요. 손녀. 병실에서 작은 아기를 봤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작은 손가락.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희망이요. 박희망. 희망이. 아빠가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저희한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요즘 들어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이가 집에 왔습니다. 준호가 신기하게 동생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동생이. 그래, 우리 준호 동생이야. 준호도 이렇게 작았어. 정말? 정말. 준호가 조심스럽게 희망이 손을 만졌습니다. 동생아, 나는 오빠. 밤에 희망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할게요. 아니야. 민수는 내일 출근해야지. 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아, 울어. 희망이를 흔들어주며 걸었습니다. 예전에 민수를 재울 때처럼. 우리 희망이 예쁘다.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희망이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희망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이 아이만큼은 제 아들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어젯밤 고생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아빠, 진짜 감사. 뭐가 고마워. 할아버지가
당연히 해야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아빠가 저한테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2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이가 돌이 됐습니다. 희망이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비틀비틀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희망아. 미영이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다시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희망이 대단한, 혼자 걸었어. 희망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 갔다. 그래.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다행히. 우리 준호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희망, 그리고 우와, 잘 그렸네. 할아버지도 그렸어. 그림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아빠,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에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드세요. 결국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진급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애들 봐주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가?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안 계셨으면 저희 어떻게 살았을지. 아이고, 며느리, 내가 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같이 살자.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희망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행복하세요? 많이요? 많이. 저도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강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동장의 영원, 갈 곳도 아들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바닥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절망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게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70살이 됐습니다. 경비 일은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하지만 바쁩니다. 아침에는 준호 학교 보내고 희망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이게 일상입니다. 요즘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책을 쓰세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아빠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진 않아. 근데 필요할 수는 있지. 누군가한테는 며칠 전 한 독자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선생님께. 저는 때 남자입니다. 사업 실패하고 아내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었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제 안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민수랑도 화해했고 손주들도 있어. 미안해 여보. 당신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게 많아서.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하고 깨우고 희망이가 할아버지 안아줘 하고 달려오고 민수가 아빠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68세의 영원으로 길거리에 나앉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나요? 갈 곳이 없나요? 드론이 없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세요. 희망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미안해. 너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하지만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빠를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